자, 주간 명신이 동정 이번 주에 저 사진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요.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계속해서 김명신이 그 후보 시절에는 너무나 항상 검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너무 급변하게 바뀌었고 내가 지금 놀려먹으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뭔데요? 김명신 후보 시절에는 김명신이 후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윤석열이 후보였고 김명신은 운동할 때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우리 마차님도 실세를 아는 거지. 대통령이 된 건 김건희다.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로 가시는 거죠. 지금 비컷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더라도 김건희 위주예요. 맞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김건희. 그렇지. 명신이 언니가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많이 화가 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쟤는 저렇게 영부인이 돼서 본인이 분명히 그 내돈내산으로 명품을 사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한번 종합해서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사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간 명신의 동전에서 가장 게 김명신이 뭐 입었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보면은 지금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스커트 프라다 451만 원. 이야. 그리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억 600만 원. 와. 대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찾았던 게 티파니에서 지금 저 비컷에서 예. 빛나는 브로치 야. 2,610만 원. 지금 귀걸이 이야기도 있는데요. 귀걸이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래프 2천만 원대라고는 하지만 아직 확인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지난달에 김건희가 이제 143만 원짜리 디올 운동화 네. 그리고 블라우스 175만 원짜리 네. 와.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까지는 5만 원짜리다 후드티에 슬리퍼에 그렇죠. 그러고 슬리퍼 다녔죠. 3만 원짜리다 이런 거를 입으면서 굉장히 본인이 소탈한 검찰총장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많이 피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취임식까지 그 브랜드를 알 수 없는 그런 옷들을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선이 되자마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전이 쇼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민 코스프레 하듯이 후드티 입고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옆집 아주머니 같은 모양새로 하고 있었다가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본인은 의전 있는 자리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의전에서 그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되는 역할과 이런 게 확실하게 다른데 이분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의상과 액세서리에 1억? 이야 정말 목걸이에 이해도 저게 안 이제 갑니다. 언론에서는 도와주기 위해서 6천만 원짜리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6천만 원짜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명신이 언니가 아니야 그 1억짜리야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게 라지 사이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당시에 김정숙 여사의 샤넬 때문에 이제 저게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임기 말에 굉장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주간 명신이 동정을 보수에서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저 샤넬 옷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디올에서 패션쇼 해가지고 들어와서 명신이가 노란 자켓 입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건 이제 김명신이 아직까지 해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자켓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 같은 걸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깜봉, 가브리엘, 샤넬 이런 것들이 막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그러네요. 당시에 칼 라거펠트가 죽기 전에 한국의 동대문 DDM에서 그 샤넬 패션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보였던 자켓이에요. 네. 어. 라거펠트는 작고하기 전까지 전 세계 패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고 디자인을 직접 해서 한 나라에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주자 해서 그 나라에 문자를 집어넣고 아시겠지만 한국어, 한글처럼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으로서 작품으로 승화된 패션이 꼭 그냥 옷으로만 기능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던 작품인데 이걸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거나 야 진짜 가짜 논란하면서 샤넬이 준 거냐 주고 맞춘 거냐 논란거리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논란일 필요가 없었던 게 이 옷은 프랑스
방문했을 때 순방 국빈 초청 갔을 때 입었던 옷이고 그래서 프랑스 영부인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 모나리자 앞에서도 사진을 찍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국위선양이죠. 그 나라의 그 첫 번째 가는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예우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고 샤넬 코리아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옷을 우리가 협찬했다.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았고 이걸 우리는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라고 네. 공식 이야기를 오. 했어요. 마무리까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아름답네요. 없죠. 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협찬 받아서 순방 때 필요해서 입어주는 것도 그 나라를 예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로 난리가 난 거였어요. 프라다는 스페인에서 나왔던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그리고 맞아요. 디올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프라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지. 이 프라다를 입어서 똥파리색이라고 지난주에 네, 정리해 똥파리색이요. 주셨던 그런 치마나 이런 것들 보다는 본인이 예뻐 보이고 싶다는 욕구 끊임없이 나오는 이 여성의 본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대통령 부인으로서 참석한 것 치고는 참 군색한 변명이 나오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죠. 진짜 스페인을 가는 거였으면 스페인의 유명한 디자이너의 옷을 차라리 당연하죠. 입고 갔거나 예. 그걸 협찬 받았다고 하면은 욕먹을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예전에 강소라 씨가 드레스에서 83,000원이든가 38,000원짜리 자라 드레스 H&M 거를 입어서 야 이게 옷걸이가 다르면 명품이 보이는구나 맞아. 라고 했던 화제가 있습니다. 뭐 그냥 한 번 입고 버린다라고 한 계절 입는 용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런 브랜드들이나 뭔가 그 자국의 영광이 있는 게 있었으면 우리가 5천만 원짜리를 입었어도 이해합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전혀 생뚱맞게 나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옷발로 누구 기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맞아요. 우리 예전에 구두발인 이멜다가 생각나는 음. 자꾸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되게 보기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뭐 프라다라던가 아니면 티파니는 미국 거고 네. 그리고 반클리프는 프랑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옷들만 가서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김정숙 브로치 이게 이제 까르띠에가 기억나요. 아니다. 이거야말로 2억짜리라고 했다가 지금 굉장히 쪽팔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취재 조금만 해보면 만들어준 사람도 있고 납품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조선일보에 보도까지 했는데 네. 제보까지 했는데 싹 씹고 오죽했으면 이거 조선일보에서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걸로 가져왔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막스마라 코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게 김정숙 여사가 시장 갔을 때 마트에서 장 보면서 입은 코트인데 저게 막스마라에 770만 원짜리다라는 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 바느질 박음하는 카라에 있는 바느질에 이게 다르죠? 달라요. 시접이 다르게 네. 생겼고 그래서 이걸 다르고 이 뒷판도 보면은 다르거든요. 네. 분명히 다른 제품이고 사실 막스마라는 카피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동대문에서 직접 제작하기도 쉬운 디자인이에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770만 원으로 몰아가면서 김정숙 여사가 마치 뭐 박근혜처럼 막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 집권 초기도 아닌 2012년에 그 집에 있었던 의자를 보고 저건 굉장히 비싼 거다. 근데 저건 누가 버려놨던 걸 주워온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의자 논란부터 맞아요. 안경에 문재인과 그 저쪽 우리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든 좀 비싼 걸 입었다면 사치하고 낭비하는 걸로 몰아서 저건 진보적이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 그쪽 이 보수에서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굉장히 기분 나쁜 옳지 않은 기준 잣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샤넬 같은데 백화점 아침에 문 열면 이제 뭐 러닝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가서 일단 누가 먼저 사는지 줄 서서까지 오픈런. 사는데 일반인도 그렇게 사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상황이고 마지막 다른 사진 보시면은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입는 옷들이 꼭 그런 협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명품 협찬이 아니라 이 옷 같은 경우에는 그 바느질하는 장인이 네. 우리나라 마지막 그 바느질했던 궁녀의 사사를 받아서 이분이 만든 옷이에요, 손으로. 근데 그 누빔으로 만든 옷 그런 것들이 미국 가서 이 옷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전 주한 미국 대사의 부인이. 그래서 이 옷을 그 자리에서 선물까지 하고 오는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외교이고 그렇죠. 네. 이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내조를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옷인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아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왜 자꾸 김명신의 그런 명품 사랑이 회자가 되느냐 이 말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월간 조선에서 가져왔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 언니가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습니다. 지금껏 사업을 하면서 갑도, 을도, 병도 아닌 정의 위치에서 살아왔습니다.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야. 이게 제대로 된 문장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 돈 내산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 해라 라고 했는데 뭐 중소기업 거는 다 밝히는데 오히려 명품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괘씸죄가 들어가는 거죠. 뭘 괘씸하겠어 이렇게 저희가 중개해주고 있으니까 이 언니 비싼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갑을 병 정해서 정이었다고요. 윤석열 씨하고는 누가 갑입니까? 갑질은 온갖 데서 다 하고 있으면서 갑을 병 정 어디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 그 밑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측근이 해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편이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김 대표에게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차와 경호 인력이 배치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일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다짐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진심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요즘 진심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 2층, 5층 나눠서 쓴다 이것도 이게 처음에는 5층을 쓰면은 대통령이 2층을 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번갈아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그러면은 출근도 매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처럼 영부인한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차와 경호 인력이 따로 나간다면 우리는 아침 시간을 2번을 교통정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침이라고 단언하지 마세요. 아침에 한 명은 눈치 보이니까 9시 언저리에 출근하고 낮에 점심 먹거나 대충 지나고 나서 1시쯤 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쪽은 이제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저러한 의혹이 풀리지 않아서 그중에 하나를 보자면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147억 원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역대 정권의 연평균 청와대 특활비 편성 규모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적었습니다. 97억.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활을 할 때도 본인이 그 전세로 쓴다고 생각해서 생활비를 모두 그냥 본인 월급에서 다 뺐잖아요. 식비 이런 거를 다. 그랬던 사람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방어를 좀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만들었고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된 의혹된 인물들은 모두 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우리 여사님께서만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뭐 서면 조사도 지금 50회 이상 받지 않고 지금 스페인으로 튀었다가 들어와서 지금 그 이야기가 커지니까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계속 그 신지연 그 사적으로 데리고 간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기타 행정관? 그건 신 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지연이라고 얘기들 못해요. MBN 앵커에서 무슨 상관이야 모르니까 그냥 신 씨 이러고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 최순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고 하죠. 그런 맞아요. 게 있었어? 이러면서 나 때는 그럼 나는 뭐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건희는 제2의 유경수다. 저거 이게 진짜 지금 언짢아. 대학생들이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다니길래 정말 훌륭하다. 유경수의 결말을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머리도 바이든 만날 때 했던 올림머리가 유경수를 오마주해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역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김건희가 꼭 제2의 유경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닌가 해서 마지막 사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김건희까지 나가는 이 과정이 정말 답답하고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앉았지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오늘 시끄러웠던 주제 중에 하나 뭐 팔촌인지 육촌인지 친척 그 양반이 왜 비선으로 들어와 있냐 김건희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 씨 역시 마찬가지로 김건희 돌보는 사람이고 김건희의 제2부속실이 합법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이렇게 큰 구멍이 여러 셋에 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건희 씨가 계속 다니고 이 명신이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가면서 명신이 동정을 다루다 보면 뭔가 큰 사고를 칠 겁니다. 되게 화가 나고
옷값이나 세라고 제가 지금 정보를 보고 있는 건 아닌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김건희 씨 잘못 걸렸다 진짜. 우리 아니, 마차님한테 걸려? 제가 봤을 때 주말에 주간 명신이 동정 뜨면 명신이 언니 볼 것 같아요. 좀 볼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1번. 보고 있으면 1번.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리마인드 하고 가면은 그 프랑스 본사에서 홍콩에 2,500을 썼어요, 디올이. 근데 한국에는 기부금 1,000만 원만 썼습니다. 네. 김명신 영부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내에 도움도 안 되는 명품 기업 옷 입고 PPL 해주고 광고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모르는 거잖아. 옷을 받았을지도 본인은 그걸로 받고 소박하게 만족할 수도 있지. 내 돈 내 손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그 말을 물어보고 싶잖아요. 자꾸 그 말을 믿고 그러는데 왜 이래? 정치 해설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순수하면 큰일 나요. 아니 지금 1번을 치시고 있는 우리 저 지금 명신이들이 웃고 있었어. 겁나 많습니다. 미치겠어. 내가 김명신이다. 그 박덕흠 씨가 피감기관 특혜 수주 논란을 무려 22개월간 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어요. 김명신 씨의 주가 조작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증거 왜 수사 안 받냐 이런 얘기 떠들까 봐 2, 3일에 한 번씩 자기가 또 직접 안 하잖아요. 아는 변호사 통해서 카페에 올리면 그게 또 올라가서 화제가 됐다가 그걸 누가 씹는다고 뭐라고 했다가 제2부속실을 만들면 논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들까 말까 이쪽은 했니 안 했니 만들까 말까 이런 거 갖고 계속 논랄거리를 덮고 있습니다. 맞아요. 참. 네, 이렇게 그 김정숙 여사 논란이 있었을 때 미디어에서 막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민주당 미디어 특위가 흐지부지 되면서 똑바로 안 한 게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언론 몫으로 들어왔던 뭐 박광원이라든가 윤영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 그 최고위원으로 윤영찬 의원이 또 나온다고 해서 도대체 뭘 했길래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차님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되겠다. 끝까지. 자, 오늘 준비한 주간 명신이 동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